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육군이 냉전 종식과 함께 해체했던 이 독일 주둔 포병사령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하기로 한 56 포병사령부는 미국과 소련 냉전 때 미군의 전술핵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1991년 폐쇄가 됐었는데요. 이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맞서서 미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게 된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제56 포병사령부는 냉전 기간 동안에 유럽에 대한 나토의 핵 억제력을 관할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주력 무기인 퍼싱2 탄도미사일이 러시아하고 체결한 중거리 핵전략 조약, 그러니까 이게 INF라고 그러는데 이 INF에 따라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 중단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56 포병사령부를 미군이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1시에 독일 마인스칸스텔에서 재가동 기념식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날 스티븐 모로니언 이 사령관은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56 포병사령부의 재가동은 유럽 및 아프리카의 미 육군 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더해주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관할 지역에서 미래의 장거리 지대지 화력 이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미 육군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도 이 사령부가 앞으로 음속의 5배 이상인 시속 4,000마일, 그러니까 한 6,400km 가까이 낼 수 있는 다크 이글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56 포병사령부의 부활이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다크 이글에 배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제56 포병사령부의 재가동은 러시아가 장거리 로켓포와 자체 개발한 이 극초음속 무기로 미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군보다 우수한 군사력을 갖게 됐다는 미 국방부의 점점 커져가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군 소식을 주로 전하는 인터넷 매체인 밀리터리닷컴도 제56 포병사령부가 냉전 시기에 유럽에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퍼싱 미사일을 운영하는 주축부대였지만 더 공세적이 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핵 임무를 띠고 재구성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제56 포병사령부에 배치될 다크 이글은 어떤 무기일까요? 다크 이글은 이 로켓 부스터에 의해서 대기권 밖으로 발사된 후에 활공체가 분리되는 부스터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미 육군이 개발한 다크 이글은 사정거리가 2,775km고요. 그 음속의 5배 이상인 시속 6,400km로 비행할 수 있어서 미군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전략적 타격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크 이글의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에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SSC-8 순항 미사일이 이 INF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 그러면서 INF 조약에서 탈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발도 가능해졌던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다크 이글과 연계된 극초음속 기술 같은 이런 3가지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지난달에 이 알래스카에서 진행됐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미군의 극초음속 무기는 아직 실전 배치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발사대 프로토타입까지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전 배치 목표는 2023년까지 완료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의 트레일러에 탑재된 첫 발사 시스템은 지난 9월에 미국 워싱턴주의 군 기지에 도착해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56 포병사령부는 다크 이글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미 해군 토마호크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의 지상 발사 버전을 배치해서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56 포병사령부를 재가동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결국 미국이 이 제56 포병사령부를 전격적으로 부활시킨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소련 냉전 종식 후에 이 유럽에 배치됐던 병력을 줄였죠.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도발에 따라서 냉전기 33년 동안 독일에 주둔했다가 이라크 전후에 해체됐던 제41 야전 포병 여단도 지난 2018년 재가동하면서 다시 독일에 주둔시켰습니다.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핵 군축 조약인 중거리 핵전력 조약, 그러니까 INF를 파기한 것도 바로 이런 러시아의 군비 증강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 대한 위협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국무부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러시아의 이례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보도를 우려한다. 그러면서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최근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지역 및 동부의 반군 통제 지역에 약 9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직결을 해 있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면한 서부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은 제2의 크림반도 합병을 우려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의 경고도 바로 이런 시점에 나온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우려는 러시아가 2014년에 했던 걸 재현하는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을 지칭하면서 당시 러시아는 국경을 따라 병력을 직결시키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어가 놓고는 도발을 당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각본을 안다. 그러면서 어떤 도발이 일어난다면 그건 러시아가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러시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블링컨 장관은 또 긴장을 고조하거나 공격적인 어떤 행위도 미국의 커다란 우려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 국장이 지난 2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 하는 내용을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번스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4일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을 했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크림반도 병합으로 우리 국가는 역사적 통합을 되찾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더불어 군사력 추가 배치까지 단행을 하니까 유럽 사회는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서 미국 역시 다시 냉전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이 이 군사력을 또 증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유세를 과시한 바 있죠. 더불어서 일본, 영해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하고 함께 휘젓고 다니면서 위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동서 양쪽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군사력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에 집중하는 사이에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다시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활기를 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다시금 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에 더욱 깊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서부 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인 아시아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서방 세계하고의 정면 충돌하는 거 이건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나토군하고 직접 대결하는 것은 회피를 하면서 대신 사실상의 완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내세우고 또 푸틴 대통령의 유상 역시 제고하려고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 중국과 첨예한 정치, 경제, 군사적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역에서의 사소한 러시아의 도발까지 동시에 전선을 형성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판단 착오입니다. 이미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을 철수시킨 미국 입장에서는 제2의 전선 배치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 지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절대적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유럽 사회에 러시아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미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블링컨 장관의 이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러시아가 허투루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충돌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동안에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